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미국 시장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0.09%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나스닥 지수는 약 0.3%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S&P 500 지수는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완료가 되진 않았고 기존 종가에 비해서 약 5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이제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날 있었던 몇 가지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 4월 미국의 채용 공고가 930만 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는데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만큼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고 있구나라는 점이 확인이 됐다는 증거고요. 한편 지난 4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월가에서는 무역 적자가 약 69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약간 못 미친 689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자,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해서 1.52%까지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날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자, 테슬라에서도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 5월 중국에서 33,400여 대의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인도 대수가 크게 부진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또 크게 하락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4월에 비해서 인도 대수가 29% 증가한 것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장 초반 또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마감은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했는데 일본과 프랑스, 캐나다와 스페인 등 61개 국가에 대해서 여행 권고 4단계를 3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덕분에 델타 항공이 2%가량 올랐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0.7%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밈 주식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밈 주식이라고 부르는 이 레딧 관련주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 오늘은 타겟이 바로 클로버 헬스와 웬디스였습니다. 클로버 헬스의 경우에는 스펙 왕이라고 불리는 소셜 캐피탈의 차마스가 스펙 상장한 것으로 유명하죠. 클로버 헬스는 이번 레딧 군단의 타겟이 되면서 85%나 폭등했습니다. 웬디스도 타겟이 됐는데요. 미국에서 유명한 패스트푸드 기업으로 25% 지난 밤사이 급등을 했습니다. 레딧 관련주들은 요즘에 지난 그 게임스탑 사태와 좀 달리 오늘은 이 종목이 급등했다가 내일은 또 다른 종목이 급등했다가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기업들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누를 한번 볼 텐데요. 카누도 마찬가지로 레딧 군단의 타깃이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클로버 헬스와 웬디스뿐만 아니라 카누도 이날 크게 올랐는데요. 뚜렷한 이유 없이 20% 급등했고 사실 카누뿐만 아니라 니콜라 역시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전기차가 다 오른 것은 아니었었고요. 로드스타운을 한번 볼 텐데 로드스타운의 경우에는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동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장중에 16% 급락을 했고요. 마감 후에 시간을 거래에서도 현재 11% 추가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레딧 군단의 타겟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가 하락이 많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티치픽스도 보겠습니다. 온라인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 스티치픽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0.27달러 정도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0.18달러의 주당 순손실로 시장 예상치보다 적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날 14%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뛰어 올랐습니다. 1% 넘게 WTI 가격이 뛰어 오르면서 2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70달러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 핵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란 테헤란에는 수백여 개의 제재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산 원유 공급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안도감이 작용을 하면서 유가가 오른 겁니다. 현재도 1% 넘게 오르면서 선물 시장에서 약 70달러 선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0.1%가량 하락했는데 자, CPI 지표 발표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표 발표를 앞두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금값은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0.17% 내리면서 1895.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애프터마켓은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십시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여행 가자입니다. 아무래도 이 뉴스가 굉장히 뜨겁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국내 여행이 아니라 네. 이제 우리가 제주도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 여행을 가고 싶잖아요. 미국에서는 이게 조금씩 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제 물론 본격적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조금씩 상황이 좀 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여행 제한을 완화를 했는데요. 일본을 포함해서 뭐 프랑스, 캐나다 등의 61가국의 그 여행 제한 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행 금지 조치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국 여행을 피하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 반드시 백신 접종 완료해야지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하지만 이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되고 비접종자는 비필수 여행인 경우에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권고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전과 대비해서는 여행 제한 단계가 완화됐다라는 데 시장은 더욱더 주목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에 대한 여행 권고 수준도 4단계에서 3단계로 CDC에서는 이번에 낮춰 잡았습니다. 앞서 이제 5월 24일에 미국의 국무부에서 일본에 대해서 여행 금지 단계를 내렸죠. 4단계로 이 단계를 상향 조정한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올림픽에 대한 영향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에서 이 권고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단계고 사전 주의 단계로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롭게 우리가 해외여행을 떠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풀려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여행 정상화 관련주들의 최근 동향은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일부 항공주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나타났죠. 네. 이런 좀 풀려가는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에 미국 내에서의 비행기 여행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최고였더라.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간간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주를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카드 관련주도 대표적인 여행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국경 간에 이제 결제를 하는 그 수요가 네네. 좀 실적 회복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을 해서 비자가 최근에 4, 5월에 주요 영업 지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2019년 결제액을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유럽 내에서 결제하는 것을 제외를 한 크로스보더 결제액이 4월에는 79, 그리고 5월에는 85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2019년 이 수준에 대비해서 약간 15% 정도 적은 수준이라서 실망스러울 수는 있지만요. 참고적으로 이제 전분기에 동수치가 75였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더라.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파이퍼 샌들러 같은 IB에서도 최근에 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이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도 234달러에서 260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여행 수요 회복도 그렇고 해외여행도 앞으로 좀 풀려가는 것에 비자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자가 해외 여행 수혜주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네.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실제로 저도 옛날에 해외 여행 다니면서 비자 카드를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해외 여행 수혜주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네. 지금까지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 히든카드로 볼 수 있는 게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은 이 크로스보더 결제 수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행과 또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보여지죠. 제가 그렇게 큰 돈을 내고서도 저는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병 주고 약 주고라고 하면서 사실 지난밤에 시장에 병을 주고 약을 준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홈페이지들의 접속 장애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던 기업이 결국 이 기업이 빠른 해결과 대처 능력을 보여주면서 또 급등으로 마감을 하기도 했어요. 그 기업의 바로 이름은 페스틀리입니다.
자, 어제 현지 시간으로 한 6시쯤이었었는데요. 오전 6시쯤이었었는데 아마존, 레딧, 그리고 뉴욕타임즈, 또 영국의 정부 사이트 이런 주요 홈페이지들에서 접속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일이 발생하자마자 주 원인으로 지목된 기업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패스틀리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리마켓 시장에서 이 패스틀리의 주가는 또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장이 시작되고 출발하면서 결국 상승으로 출발을 하더니 12%도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이 사태의 주범이었던 패스틀리가 어떻게 갑자기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을까?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접속 장애가 발생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해버린 건데요. 투자자들은 패스틀리의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스틀리가 과연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쉽게 말해서 CDN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준말이 바로 CDN입니다. 콘텐츠들을 가장 가깝고 효율적인 서버에 배치를 해서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그 콘텐츠를 가장 빠르게 갖고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패스틀리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 기업들이 패스틀리의 제품을 만약에 이용한다면 사용자들은 인터넷이 빠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이건 인터넷이 빠른 게 아니라 똑같은 인터넷 환경에서 패스틀리가 콘텐츠를 빠르게 가져와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번 사태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이 패스틀리가 하는 일을 좀 확실하게 알게 됐고 또 패스틀리의 문제 해결 능력도 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일단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 패스틀리를 사실 저도 예전에 본부장님한테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에요? 물어봤었는데 이번에 저도 좀 알게 됐어요. 자, 과연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가 궁금해요. 최근에 이제 모 드라마를 봤더니 일부러 바이러스를 깔았다가 자기가 이제 해결을 하면서 좀 인정을 받고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거든요. 비슷한 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패스틀리 같은 경우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중간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임시 서버를 설치를 합니다. 이거를 캐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산시키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이 높아야지 더 좋은 회사고 그리고 이런 병목 현상을 해결하면서 기업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실적도 거두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약 한 4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5월 5일에 공개를 했던 실적도 좀 부진했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평균적인 투자 의견도 보유에 불과하고요. 목표 주가도 57.33달러, 지금 주가가 거의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게 나온 이후에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110에서 85달러로 낮춰 잡았어요. 물론 이제 아웃포폰 의견을 유지를 하기는 했지만은 하반기 고성장 전망을 한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은 투자 확대가 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 엑세큐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여기에 좀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도 마켓 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가 있었는데 트래픽 데이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모멘텀 그리고 실적 성장세도 좀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떤 그 패스틀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아직까지 월가에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네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끝판왕인데요. 엔비디아의 그림이 보여요. 어떤 뉴스일까요? 엔비디아가 작년 9월에 이 암홀딩스, 영국의 반도체 디자인 업체를 인수를 했죠. 근데 규제 당국 끝판왕을 이제 만날 것 같아서 이 키워드를 그렇게 설정을 해봤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중국 규제 당국에 인수 승인을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내용을 전했어요. 최근 몇 주 내에 이 같은 이 요청을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중국 당국에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검토가 예상된다라고 소식통은 밝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 9월에 인수 발표 당시에 엔비디아 측에서 총 18개월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에 비한다면은 이 기한을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이 검토 기한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대형 시장인데요.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매출이 2019년에 5억 달러 정도를 거둬들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업체들도 딜에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암을 품음으로써 이 칩 디자인에 있어서의 지배력을 좀 과도하게 가질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이제 앞서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국의 승인도 당초 일정 안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죠. 멜라녹스 인수 때도 중국 당국에서 마지막으로 승인을 한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중국 규제 당국이 이제 엔비디아가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맞춰서 승인을 정말 해줄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경영진이나 젠슨 황 CEO의 경우에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잖아요. 일정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한 몫을 하고 있죠. 네, 분명히 이제 좀 좋은 분위기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놀랍죠. 최근에 또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700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다음 날에 좀 1% 정도 하락한 것을 제외한다면은 최근에 무려 13거래일 중에 12거래일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잠시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요. 결국은 이제 대만 컴퓨텍스 행사였죠. 물론 이제 화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황 CEO가 이 암홀딩스 인수 완료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정대로 가능하다라고 한 발언도 호재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추가적인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판매를 개시를 했던 게이밍 GPU 신제품 그래픽 카드죠. 지포스 RTX 3080 Ti 이 제품이 출시와 거의 동시에 국내외에서 완판이 됐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 상승세에 더욱더 좀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6월 10일에는 동일한 제품이지만은 저가형도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좀 하이엔드 네네. 제품이고 그리고 고가형이 완판이 바로 됐기 때문에 이번 제품에 대해서도 좀 바로 완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지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려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